제6교시 자, 얼마를 기대하나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기대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뭐 복권도 사고요. 또 우리 친구들끼리 내기하죠. 그죠? 주사위를 가지고 내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을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상대방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전개형 게임 그러고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알지 못하면 자기의 최선의 전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게임에 임하는 참여자가 자기 마음에 따라 전략을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략이 상대방 전략에 따라 자기에게 때로는 유리하게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게임을 전개형 게임이라고 하는군요. 또 귀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귀납법이 뭔가 보니까요. 자,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서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구 방법.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죠? 자, 특히 인간관계를 확정하는 데 사용하며 자, 베이컨을 거쳐 밀에 의하여 말이 재밌죠? 베이컨, 맛있는 베이컨. 사람 이름이에요. 밀. 자연과학 연구 방법으로 정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역진귀납법을 소개를 하고 있대요. 게임을 분석할 때 정한 틀에서 수학적 기교를 이용하여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초적 사실들을 발견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게임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지 관찰하는 방법을 역진귀납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서와 하윤이가 바보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가위를 뺀 거죠. 바위와 보인데요. 자, 만약에 둘이 모두 보를 내면 50원을 주고요. 또 바위를 내도 그죠? 10원을 주는 거예요. 그쵸? 누가? 내가 나한테예요. 준서가 하윤이한테 주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걸 내면 하윤이가 준서한테 30원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준서가 헷갈려해요. 그죠? 그럼 누가 더 유리한 거지? 그랬는데요. 자,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준서와 하윤이가 바보 게임을 하는데요. 자, 준서와 하윤이가 똑같이 보를 냈을 때, 그죠? 바위 보를 냈을 땐 50원이죠. 그죠? 빼기 50원이 되죠. 또 주먹을 냈을 때에도 그죠? 바위를 냈을 때에도 똑같이 10원입니다. 하지만 다를 때에는 지금 30원 그죠? 주기로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확률을 먼저 볼까요? 자, 확률은 그렇죠. 둘 다 바위를 낼 수도 있고 둘 다 보를 낼 수도 있고 다르게 낼 수도 있고 확률은 다 똑같이 4분의 1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죠? 자, 금액은 우리가 정한 대로 자, 빼기 50원 더하기 30원 30원 10원 그죠? 빼기 10원까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값 확률에다가 금액을 곱한 그 값을 보면 마이너스 4분의 50 4분의 30 4분의 30 마이너스 4분의 10 요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 표에서 확률하고 금액을 실제 곱한 이 값을 보면 그죠? 누가 게임에 유리한지 알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0이 되지요. 그래서 자, 이게 과연 어떤 게 유리할지 이것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확률로 나타내는 그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준서가 보를 낼 그 확률과 준서가 보를 낸다면 자, 보와 바위를 냈을 때 이것을 하나를 P로 정한다면 어떤 확률이 있다고 본다면 그게 아닌 것은 1-P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1-P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Q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윤이가 보바이를 Q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걸 1-Q라고도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준서가 하윤이가 보낼 확률은 당연히 P 곱하기 Q겠죠. 네, 그래서 P 곱하기 Q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준서가 보를 낼 때 하윤이가 바위를 낸다. 그러면 P 곱하기 1-Q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때의 기대값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이 기대값 가지고 실제 준서 입장에서 그 기대값을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준서 입장에서 기대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예. 마이너스 120에다가 PQ 곱한 거, 또 거기다가 40P, 또 거기다가 40Q, 거기서 빼기 10.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실제 준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계산을 직접 다 해보고 나면, 네. 이것을 마이너스 120으로 묶었을 때, 네. P 마이너스 3분의 1, 또 Q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요. 거기다 더하기 3분의 10만큼이 나옵니다. 결국 한 번 할 때마다 네, 준서가 3분의 10원만큼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50원, 뭐 10원 주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만 그죠? 실제로는 준서가 3분의 10원만큼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뱃속의 나방스 31 게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BRNK의 필승자와 필승 전략,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책에서 보다시피 그죠? 32를 부르면 그 게임에서 지게 되는 네, 그런 게임을 말하는 건데요. 그쵸? 네, 그래서 준영이가 32를 부르게 돼서 이기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 맨 끝이 중요하죠. 그쵸?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시작한 사람이 항상 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대신 뭐는 그렇죠. BR 31 3 같은 경우 네, 요거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항상 진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었죠. 네, 요 친구는 4의 배수입니다. 그쵸? 네, 4의 배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써놓은 건데 자, 모양을 한번 보시면요. 자, K 플러스 1이 N-1의 약수가 되면 자, N-1이 K 플러스 1의 배수가 되면 자, 후행 경기자, 나중에 하는 경기자죠. 네, 이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방법은 한 번씩 부를 때마다 K 플러스 1개씩의 숫자가 불리도록 나중에 부르는 사람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K 플러스 1개씩 숫자가 불리도록 해야 된다. 또 K 플러스 1이 N-1의 약수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N-1이 K 플러스 1의 배수가 아닐 때에는 네, 선행 경기자, 그죠? 먼저 부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N-1이 K 플러스 1보다 작은 적절한 수 A를 뺀 것이 K 플러스 1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나 즉 N-1에다가 마이너스 A를 한 것이 K 플러스 1의 배수가 되도록 네, 그렇게 하면 A를 찾아 먼저 부르는 사람이 1부터 A개의 숫자를 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네, 한 번씩 부를 때마다 K 플러스 1개씩의 숫자가 불리도록 조절을 해줄 수 있다면 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미있으면서도 좀 많이 어려운 6번째 수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결정 게임, 전개형 게임이라고 해서요.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알지 못하면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알 수 없어서 게임에 임하는 참여자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전략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전력이 자기에게 네, 상대방 전력에 따라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된다. 네, 그래서 주로 바둑이나 장기와 같은 이런 게임들
그죠? 상대방 전략에 따라 자신의 전략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게임인 거죠. 또 전기행 게임에서 균형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은 자신이 선택에 따라 기대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그죠? 또 역진 귀납법. 말이 어렵죠? 역진 귀납법 두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봤고요. 자, 두 번째 바보 게임도 있었습니다. 자, 전략을 고르는 것은 여러 번 반복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전략을 선택할 비율에 따라 기대되는 금액을 예상하여 고르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 일정 매수가 정해진 JB나 추천권, 네, 각 등급의 매수에 해당하는 상금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한 장을 뽑아 기대되는 상금액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복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 금액은 각 상금에다가 그 상금을 탈 확률을 곱하여 합한 금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P 곱하기 Q 해봤단 말이에요. 그쵸? 네. 일명 확률에서 기대값은 평균을 의미하기도 하듯이 여기선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워했던 자, 뱃속의 나방스 31 역진 귀납법인데요. 자, 전기형 게임에서 균형 전략을 쉽게 찾는 데 쓰이는 방법 중 하나고요. 자, 선행 경기자는 후행 경기자가 자신의 전략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게임이 복잡해지면 선행 경기자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를 극복하고자 고안한 방법이 역진 귀납법이죠.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수에서 최선의 전략을 찾는다. 예,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장 보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전수에 대한 최선의 전략을 찾을 수 있고 이를 반복함으로 균형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아주 재밌는 그런 게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